아라리오 탑동신에 왔을 때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너무 작품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 이 작품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했던 작가는 아닌데 점점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굉장히 유니크한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톡파원 25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좀 전해드리자면, 네, 보시면 층고가 어때요? 굉장히 높죠. 엄청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원래 극장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쪽 편에 여기가 영사실이고요. 과거에 전부 다 여기가 관객 의자에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기가 탑동 시네마로 운영되고 있을 때 저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인 2000년에 동감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여기가 제주 최고의 핫플레이스였고,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데이트하는 곳은 다 여기였어요. 물론 뭐 제주대생들도 많이 오기는 했었지만 다 이 동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딱 보시면 공연장도 있거든요. 여기 야외 공연장도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저게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주 최초의 대형 마트가 또 여기 있었거든요. 제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그냥 장 보고 그랬었는데, 뭐 어렸을 때 진짜 저기서 엄청 놀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스 옥두백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작가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좀 전해주고 싶었을까?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막 여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법스러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어때요? 커요. 크죠? 의도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면서 사이즈를 키워놨어요. 근데 마치 사이즈가 그 잭각 콩나무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커요, 적당히. 작가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을 7살, 8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작가가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절, 그때의 느낌을, 감정을 좀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키운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아이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내 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딱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내 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 애 아빠라서 그런가 항상 이런 거 보면 애들 생각만 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쪽 가서 또 작품 한번 만나볼까요? 현재 인도의 데미안 허스트라고 불리는 스보드 국타에 배가 싣고 있는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일단 딱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난해해요. 지금 21m 사이즈의 엄청난 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주전자도 있고 그릇도 있고 자전거까지 있고요. 막 찬장, TV, 뭐 별의별 것들이 지금 다 실려져 있는데, 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좀 고민이 드실 겁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플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인도의 수많은 국민들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져만 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닐 거예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여기에 설치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직접 와서 또 이 오브제까지 하나하나 다 설치해 주는 것도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땐 거의 작품 비용이나 설치 비용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모퉁이를 돌아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인데요. 보시면 주방용품들이, 그릇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쌓여져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분수처럼 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인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사기 그릇 같은 것들을 잘 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기 그릇 같은 경우에는 타일 같은 것들이 계속 그릇에 남겨져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스테인 그릇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스테인 그릇이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안은 텅 비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양면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처음에 작가가 여기 현장에 직접 와서 작품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다 나왔었다라고 해요. 물이 계속 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쓰고 고장이 나서 아라리오 관계자분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작가분을 불러서 설치를 다시 할 것인지 우리가 그냥 수리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나 라고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만 변하지 않으면 요즘 것으로 대체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톡파원 25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앤디 워홀의 실크 프린팅으로 만들었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작품과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만 좀 전해드리자면, 시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가 3,700여 점이 넘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소장하고 계시다가 판매를 하셨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친숙한 작품은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셨던지 앤디 워홀 작품 하나는 꼭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때 떠올리셨던 작품이 예전에 판매하셨던 이 작품이었답니다. 이 작품이 꼭 필요해서 되사시는 거다 보니까 원래 팔았던 금액의 무려 10배를 지불을 하고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그만큼 꼭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이니까 이 작품도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전시 다니면서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리에이팅, 전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단 내려오시면서 보시면은 이쪽에도 작품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바이스 작가의 도그맨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깨알 같은 작품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브제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만약 바닥에다가 전시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작품을 잘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틈새 전시 공간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이 작품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시면서 이렇게 깨알 같은 작품들, 전시들도 함께 만나보시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으로 오시면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코에이 나와의 픽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시키님께서는 이 코에이 나와가 거의 무명이었던 시절에서부터 그 작품을 굉장히 좀 좋아하셔서 작품도 많이 구입도 하시고 또 후원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에이 나와가 이곳 전시장을 위하여 작품 4개를 구성을 했었어요. 요건 시키님의 가족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숫사슴이 바로 시킴 본인을 상징하고요. 아내분 그리고 시키님의 2 아들, 그렇게 원래는 4마리의 사슴이 있었는데 담비 1마리를 추가로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킴의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코에이 나와의 픽셀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그냥 단순히 예쁜 사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 작품이 아니라 그 실제 사슴을 박제하고 그 위에다가 이 크리스탈 구슬을 하나하나 붙여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요 부분을 통해서 안쪽을 보면 박제된 사슴이 보여요. 그런데 작은 걸로 보시면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대상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 자연스럽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해하지 마. 다 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작품도 좀 만나볼까요? 제가 아라리오 탑동시네마 왔을 때 이게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콤파스. 그렇죠. 뭐 콤파스로 만들 수도 있죠. 동그란 캔버스로 준비를 하고 우리 물레 돌리듯이 캔버스를 돌립니다. 캔버스를 쫙 돌리고 그냥 페인트 이렇게 딱 묻힌 다음에 그냥 그 돌고 있는 빠르게 돌고 있는 캔버스 위에다 그냥 다 부숴 올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싹 칠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도 직접 손으로 칠한 건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색을 칠하기도 해요. 저는 데미안 허스트의 이런 스핀 페인팅이 처음 나왔을 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예술의 영역에 한계는 없으나 이건 과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데미안 호스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술 작품에서 항상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 제가 아까 5층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보셨을 때 나한테 좋으면 좋은 그림이고 내가 보았을 때 아무런 감동도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 그 작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나하고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데미안 호스트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대한 걸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작품을 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면 데미안 호스트인데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는 보통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전속 작가분들의 개인전이 항상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인전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어떤 작가님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전시하고 계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진주 작가님의 개인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작품을 보셔야 되세요. 위쪽에 있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진주 작가의 복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금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슬픈 거를 좀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지금 뭔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손 4개가 눈앞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세상을 보는 데에는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언제나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안쪽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비좁은 구성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일단 이런 좁은 공간에서 작품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작품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작품을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생긴다? 오해가 생겨나게 된다.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안쪽을 둘러보시면 안쪽에도 작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는 정말 많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보기 편한 것만 본다. 이렇게 감춰진 진실은 쉽게 드러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지나치다 보니까 아래쪽에 거울을 설치해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미디어 아트도 전시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내려가셔서 미디어 아트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시는 그 진행 어떠셨는지? 전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오시는 이유가 몰라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현대미술이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감 느끼셔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괜찮은 작품들 많으니까 제주도 오셨다면 공항 가깝잖아요. 따로 시간 내서 탑동 오기 어려우시면은요,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잠깐 짬내서 들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디앤 디파트먼트 제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인스타에서 여기 굉장히 좀 많이 핫하더라고요. 제주의 LA라고 불리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던데, 일단 저도 남들처럼 인증샷 한번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이렇게? 원래 길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디앤 디파트먼트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에는 또 상점도 위치해 있는데 제주를 기념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디앤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롱라이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모토로 상품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하게 유행을 따라서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그런 상품들 말고 정말 오래가는 디자인, 오래오래 유행을 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라는 것을 모토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제주에서 만들어서 제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제주 와서 어떤 기념품을 좀 사갈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둘러보시면서 기념품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